2008년 유로 우승, 2010년 월드컵 우승, 그리고 2012년 유로 우승으로 4년 사이에 스페인은 유럽과 세계를 모두 정복하며 축구 역사상 가장 찬란한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티키타카라는 이름으로 대표되는 점유율 축구는 전 세계의 표본이 되는 전술이 되었으나 그 찬란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이 되어서야 스페인은 다시 유럽 챔피언으로 돌아왔는데 그 긴 어둠을 지나 스페인은 어떻게 다시 부활할 수 있었는지 오늘은 스페인 축구가 다시 부활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스페인 축구의 황금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데 4년 동안 유럽과 세계를 모두 제패하며 스페인은 그야말로 축구의 교과서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이 찬란한 전성기는 오래가지 않았는데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스페인은 조별리그에서 탈락하며 충격적인 탈락을 맞이하게 되었고 당시 네덜란드에게 1대5로 대패했던 경기는 많은 것을 상징했던 경기로 기억되고 있죠. 이후에도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는데 유로 2016에선 16강에서 이탈리아에게 패했고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는 16강에서 개최국 러시아에게 졌으며 유로 2020에서는 준결승까지 갔지만 이탈리아에게 승부차기 끝에 무릎을 꿇었죠. 이렇게 12년간 조용히 내리막을 걸으면서 스페인은 한동안 영광의 과거를 가진 나라로만 기억되었으나 조금씩 변화의 물결은 흐르고 있었는데 어떻게 스페인은 다시 부활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 먼저 스페인이 부활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전술적 진화입니다. 스페인 축구를 상징하는 단어가 있다면 단연 티키타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짧고 빠른 패스로 경기를 지배하고 상대를 지치게 만든 끝에 골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한때는 이 철학 하나만으로 세계를 정복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티키타카 전술은 그 자체로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는데 점유율은 높지만 위협적인 장면은 많지 않았고 볼은 계속 돌리지만 상대 박스 근처에서 힘을 잃곤 했죠. 하지만 최근 들어 스페인은 완전히 달라졌는데 이전 티키타카 철학을 완전히 버리진 않았지만 기존의 점유율 중심 축구에 더해 속도와 직진성 그리고 역습의 날카로움이 더해졌는데 그 중심에는 측면 자원들이 있었습니다. 왼쪽은 니코 윌리엄스가 위치하고 오른쪽은 라민 야말이 위치하면서 이 두 선수가 상대의 수비를 쉴 틈 없이 무너뜨리면서 상대의 수비 라인을 넓히는 동시에 중앙에 더 많은 공간을 만들어냈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빌드업의 유연함인데 로드리가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위치하여 필요할 땐 수비 라인으로 내려와 경기를 조율하고 때론 전방으로 올라가서 상대를 압박하는 등 경기 내내 흐름을 읽고 템포를 조절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스페인의 전술 안정성을 상징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기계적인 패스 축구가 아니라는 점인데 선수들은 상황에 따라 박스 안으로 직접 침투하고 때로는 중거리 슛을 시도하며 전개에 변화를 주면서 상대 입장에선 어디서든 위협이 나올 수 있는 팀으로 바뀐 것이죠. 결과적으로 스페인의 축구는 지배하기 위한 점유율에서 이기기 위한 점유율로 진화하면서 이제는 느리지만 예술적인 축구가 아니라 빠르고 결정적인 축구로 변모한 것이죠. 다음 스페인이 부활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유소년 시스템의 혁신입니다. 한때 스페인의 유소년 축구는 대형 구단의 아카데미에 의존하는 구조였는데 이들은 분명 세계적인 인재를 길러냈고 차비 이니에스타 페드리 같은 선수들이 그 출신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중앙 집중 방식의 한계가 드러났는데 스타일이 점차 획일화되었고 다양한 유형의 선수들이 성장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으며 지역 간 격차를 키우는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를 인지한 스페인은 방향을 전환하기 시작하는데 바르셀로나 레알 중심이 아니라 전국 각 지역 클럽 아카데미의 역량을 강화하고 그 기반 위에서 더 넓은 풀에서 선수를 발굴하는 구조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유로 2024 대표팀 스쿼드에서 분명히 드러났는데 니코 윌리엄스는 빌바오 출신이고 올모는 디나모 자그레브 유소년팀을 거쳐 성장했고 파비안 루이스는 베티스 아카데미 출신으로 바르셀로나와 레알 출신이 아닌 선수들이 국가대표의 중심으로 올라선 것이었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대표팀과 유소년 대표팀 간의 연계성 강화인데 연령별 대표팀이 단순한 경쟁 체계가 아니라 대표팀 시스템 내에서 자연스럽게 순환되도록 구조화되면서 어린 선수들이 A대표팀으로 올라가는 흐름이 훨씬 쉬워졌죠. 선수를 길러내는 방식이 바뀌고 성장 환경이 이전보다 다양해지면서 결국 스페인 대표팀은 한 가지 색깔에 갇히지 않은 팀이 되었습니다. 다음 스페인이 부활할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는 바로 라민 야말의 등장입니다. 유망주는 전 세계에 차고 넘치지만 진짜 게임을 바꿀 수 있는 선수는 드문데 스페인은 유로 2024에서 그런 선수를 품고 있었으니 그 선수의 이름은 라민 야말이며 나이는 겨우 16살입니다. 16살이라는 숫자만으로도 이미 특별하지만 그가 대회 내내 보여준 퍼포먼스는 단순한 기대주라는 말로는 설명이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야말은 오른쪽 윙어로 주로 출전하였지만 그의 역할은 단순히 측면을 흔드는 데 그치지 않았는데 중앙으로 좁혀 들어오며 수비 라인을 끌어당기고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영리했으며 경기 상황을 읽는 감각은 마치 10년차 베테랑 같았죠. 그가 기록한 득점과 어시스트도 인상적이지만
더 중요했던 것은 그가 게임 체인저였다는 점인데 공격이 막히고 팀이 답답하게 전개할 때마다 야말은 한 번의 드리블과 한 번의 패스로 공격 전개의 활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해냈죠. 무엇보다도 프랑스와의 준결승전에서 보여준 가마차기 골은 유로 2024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로 경기 흐름이 팽팽하던 상황에서 16살의 어린 선수가 직접 경기를 결정짓는 골을 넣은 것이었죠. 야말이 특별한 선수인 것은 단지 그의 기술 때문만이 아닌데 그는 자신의 나이를 무색하게 만드는 성숙함과 팀을 위해 움직일 줄 아는 태도를 동시에 갖췄기에 분명 어린 선수가 보여주기 힘든 장면을 많이 보여주었죠. 나이는 어리지만 단순한 유망주가 아니라 이제는 스페인 전술에 있어 핵심이자 팀 전체 구조를 바꿔놓는 선수로 거듭났죠. 앞으로 그가 어떤 커리어를 써 내려갈지는 모르겠으나 스페인의 축구가 다시 무서워지기 시작했는데 그 중심에는 라민 야말이라는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스페인이 부활할 수 있었던 네 번째 이유는 바로 데라푸엔테 감독의 등장입니다. 데라푸엔테는 스페인이 다시 정상에 서기까지 가장 조용하면서도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사실 그가 처음 A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되었을 때만 하더라도 그를 주목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름값이 있는 B클럽 출신도 아니었고 스타플레이어 출신도 아니었지만 그는 스페인 축구 내부에서는 오래전부터 가장 깊이 있는 지도자로 평가를 받던 인물이었습니다. 데라푸엔테 감독은 2013년부터 19세, 21세, 23세 이하 대표팀을 두루 맡아 수많은 젊은 선수들을 직접 지도해온 감독으로 그가 이끌던 유소년 대표팀은 2015년 19세 이하 유로 우승과 2019년 21세 이하 유로 우승, 그리고 2020년 도쿄 올림픽 은메달까지 모든 연령대에서 꾸준한 결과를 내며 스페인식 축구의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실현한 지도자로 자리 잡았죠. 그리고 그가 맡았던 팀에는 지금의 스페인 A대표팀 주축 선수들이 있기에 데라푸엔테는 단순히 이들을 잘 아는 감독이 아니라 직접 성장 과정을 함께한 감독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2024 유로에서 스페인은 확실한 강점이 있었는데 선수 개개인의 능력치 이상으로 그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감독으로 그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스페인의 젊은 세대를 자신감 있게 이끌었고 기존의 베테랑들과도 자연스럽게 조화를 만들어냈죠. 무엇보다 데라푸엔테 감독의 장점은 선수들을 믿고 맡기는 힘이었는데 야말처럼 어린 선수에게도 중요한 역할을 주었고 모라타나 로드리 같은 베테랑에게도 분명한 책임을 부여하면서 팀 내에서 누구도 예외 없이 명확한 역할이 있었고 그런 구조 안에서 선수들은 더 자유롭게 뛸 수 있었죠. 결과적으로 데라푸엔테 감독은 스페인 축구가 오랫동안 흔들렸던 정체성과 리더십의 공백을 메운 감독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스페인이 부활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이제 스페인의 축구는 느리지만 예술적인 축구가 아니며 때로는 직접적이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변하면서 서서히 다시 옛날의 영광을 되찾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과거의 찬란함에 기대는 팀이 아니며 그들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리고 앞으로의 유럽 축구를 이끌어갈 강팀으로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최근 스페인 축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며 지금까지 에띵이었습니다.